2020년에 검찰이 사건 처리한 인원이 221만 5천 명이 넘습니다. 또 1년 6개월치 처리 인원을 다 살펴보면 330만 명이 넘어요. 무슨 말이냐? 한 사건당 한 명이 안 되게 조회라고. 한 사건당 한 명이 안 되게 조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마치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펴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을 호도해서 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당시 야당 당직자 2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면서 야당에 대해서 광범위한 사찰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때 사찰은 사찰이고 지금 사찰은 말도 안 되는 정쟁입니까? 그때 2명이고 지금 야당 의원 대부분이 다 같은 걸 당한 거예요. 단일 사건으로.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공수처장의 답변 태도 합법적이다. 문제될 게 없다. 이럽니다. 합법적이고 문제될 게 없으면 왜 제도 개선을 계속 이야기합니까? 합법적이고 문제될 게 없는데 왜 제도 개선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적폐라면서요. 그럼 이 정도는 안 해야죠. 그런 줄도 몰라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공수처장의 답변 태도와 내용을 보고 자괴감이 듭니다. 좀 준비를 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을 때의 내용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조금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네.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자, 질의 앞서서 기준은 하나여야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잣대는 고무줄이 돼서는 안 되겠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는 잣대 기능을 못 하겠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맞죠? 네. 네. 먼저 통신 조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당 의원 거의 대부분 그리고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그리고 여동생에 대해서는 통신 조회를 했죠. 그렇죠? 통신 자료 제공 요청입니다. 네. 예. 자, 통신 자료 조회. 자, 좋습니다. 정확한 단어는 통신 자료 조회. 제공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용어로. 제 말 들으세요. 네. 통신사 가입자 개인정보 조회 조치입니다. 또 시민단체 관계자들, 변호사들에서도 대부분 통신자료 조회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일 사건과 관련해서 조회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검찰총장도 없고 검찰총장 고발 사주도 없어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런 단일 사안에 대해서 대선 후보와 대선 후보 부인 그리고 동생 그리고 야당 거의 대다수의 의원까지도 통신자료 조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찰이라는 비판을 듣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사찰이란 사전적 의미가 뭐냐? 조사해서 살핀다는 뜻인데 주로 어두운 측면에서의 조사하고 살피는 것을 사찰이라고 합니다. 단일 사건과 관련해서 이처럼 엄청나게 무분별하게 했기 때문에 사찰이란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당 의원들이 짚은 거 제가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사실관계를 따져 드리겠다는 겁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1년 6개월간에 전국의 검찰이 282만 6,118건 통신자료 조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보면요. 전국 검찰청이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 사기, 배임, 재산범죄, 성매매 등 모든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검찰이 사건 처리한 인원이 221만 5천 명이 넘습니다. 또 1년 6개월치 처리 인원을 다 살펴보면 330만 명이 넘어요. 무슨 말이냐? 한 사건당 한 명이 안 되게 조회를 한 거예요. 한 명당 한 사건당 한 명이 안 되게 조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들고 나와 가지고 마치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펴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을 호도해서 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이런 자료, 공수처에다가 아무리 자료 요청해도 안 나오죠? 이런 자료는 친여 매체에 바로 나와요. 이게 바로 지금 정권과 여당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대해서도 저는 25년 기자 생활한 저로서 굉장히 부끄러워요. 왜 정부 여당의 기관지가 됩니까? 사실관계도 따져보지 않고. 이래서 언론이 비판받는 겁니다. 이래서.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자들에 대한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조회입니다. 이것은 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침해 정도 역시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절차를 통해서 들여다본 사람들이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아닌 기사가 나와서 피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를 구제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개인적 감정을 공적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일부 기자들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문제는 비판 보도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 하는 그런 태도는 반드시 근절돼야 되고 전혀 민주주의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예요. 자, 가정주부인 TV조선 기자들 한번 볼까요? 본인, 가정주부인 엄마, 회사원인 여동생, 민간연구원인 취재원, 개인적 친구까지 다 대상에 올랐어요. 이러니까 어두운 정권 보위부의 사찰이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뒷조사라는 거예요. 이래서 비판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답변 나중에 주세요. 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두 가지 사안 모두 사찰이다, 뒷조사다, 이런 거센 비판을 받는 겁니다. 기자와 그의 가족, 취재원 친구 등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아닙니다. 그리고 비판 보도는 이런 합당한 사유 없이 광범위한 전화 뒷조사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통신영장을 무슨 혐의로 받았는지, 적절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해야 되고 공수처 스스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공수처장의 답변 태도, 합법적이다, 문제될 게 없다 이럽니다. 합법적이고 문제될 게 없으면 왜 제도 개선을 계속 이야기합니까? 합법적이고 문제될 게 없는데 왜 제도 개선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자, 나중에 답변하세요 한꺼번에. 예. 바로 이런 태도가 굉장히 문제예요. 거기에다가 여당 의원들, 야당 정쟁이란 단어를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원들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런데 전직 기자 출신, 전직 언론인 출신, 방송 진행자 이런 분들 오늘 질의에 대해서 후배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공수처장은 합법이고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공수처장 아까 잣대는 하나라고 분명히 답했죠. 맞죠? 예. 네. 그렇다면 2016년에 이재명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나요 그때? 네. 이재명 대선 후보 2016년에 본인과 측근에 대한 통신 조회를 공개하면서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사찰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 이때 사찰은 사찰이고 지금 사찰은 말도 안 되는 정쟁입니까? 그리고 이때는 본인과 측근에 대한 통신조사가 왜 당했는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그때 시기를. 무엇을 말하고자 할 때는 따져보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 국정원이 당시 야당 당직자 2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면서 야당에 대해서 광범위한 사찰이라고 비난합니다. 자, 물론 연유가 뭔가가 있었겠지만 그때 2명이고 지금 야당 의원 대부분이 다 같은 걸 당한 거예요. 단일 사건으로.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적폐라면서요. 그럼 이 정권은 안 해야죠. 그런 줄도 몰라요. 공수처장. 네. 지금도 적법하고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개선합니까? 그 아까 제가 두 가지를 구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의거해서 그 요건에 맞게 저희가 통신자료 정보 제공 요청한 것을 적법하게 한 것을 저희가 적법하게 한 것인데 그게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말이 아닌 것 같고요. 적법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두 가지를 정리해 주세요. 네. 아닙니다. 그 두 가지를 구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범위가 좀 너무 넓지 않느냐.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성찰을 해봐라는 취지를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네. 자, 야당의 단일 사건에 대해서 야당은 다 조회하고 또 비판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서 한 거 전혀 문제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너무 넓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법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합법적이냐, 적법하냐 하고 적정하냐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법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다르게 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네네. 네. 공수처장님. 네, 네.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알아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네, 예, 그렇겠습니다. 예. 그렇게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답변하셨잖아요. 예.